안녕하세요. 바둑에 대한 모든 것 바둑 매거진의 김혜영입니다. 싱그러운 봄이 찾아왔습니다. 겨우내 묵은 때를 싹 벗겨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봄맞이 대청소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겨우내 쌓인 먼지 방충막에 쌓인 거 쉽지가 않죠. 이때는 샤워 타올로 문질러주면 깨끗하게 청소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룩이 생기기 쉬운 주방용품은 베이킹소다랑 물을 1대1로 섞어서 뿌려주고서 10분 후에 닦아내면 깔끔하게 지워진다고 하네요. 이번 주말에 봄맞이 대청소 한번 계획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바둑에 대한 모든 것 바둑 매거진 상큼하게 봄처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지난 21일 롯데호텔에서 한국기원 제85회 정기이사회가 열렸습니다. 한국기원 제85회 정기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사회원들의 의견대로 신규 이사 선임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한국 바둑규칙 경기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과 입단제도 규정, 그리고 여자 입단자 증원에 관한 내용 등이 논의됐습니다.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세계의 대결 이후 바둑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세돌 구단에 대한 관심이 바둑 열풍으로 이어진 것인데요. 이번 대결로 바둑의 학습 효과가 다시금 재조명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둑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왔던 90년대 이후 제2의 황금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맥심커피배 4강 진출자를 가리기 위한 8강전이 시작됩니다. 박영훈, 홍성지 구단의 대결로 시작해 강동윤, 박정환, 목진석, 원성진, 이세돌, 김지석 구단이 차례로 8강전을 치릅니다. 맥심커피배 입신 최강전은 22일 저녁 7시 바둑TV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윤준상 구단이 박용훈 구단을 꺾고 생애 첫 GS 칼텍스배 준결승에 선착했습니다. 이동훈 5단 역시 화끈한 전투력을 보여주며 GS배의 사나이 김지석 구단을 물리치고 준결승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로써 두 기사는 준결승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이어지는 8강전은 오는 24일 2시 바둑TV에서 중계됩니다. 제4기 합천군 초청 한중일 영재 바둑 대결에서 박종훈 초단, 랴오이안허 3단과 오니시 류헤이 초단이 각각 1승 1패를 기록하며 공동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동률일 경우 가장 어린 선수가 정상 기사에게 도전하게 되는 대회 규정에 따라 중국의 랴오이안허 선수가 박정환 구단과 기념 대국을 펼쳤습니다. 랴오이안허 선수는 박정환 구단에게 250수 만에 불계승을 거뒀으며 지난 3회 대회에서도 이창호 구단과의 기념 대국에서 승리를 가져간 바 있습니다. 5라운드를 마친 한국 여자 바둑리그에서 서울 부강탁스, 인제 하늘내린, 포항 포스코 캠텍이 4승 1패로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3승 2패의 SG골프가 그 뒤를 바짝 뒤쫓는 상황입니다. 2016 MDM 한국 여자 바둑리그는 오는 24일 열리는 포항 포스코 캠텍 대 서울 부강탁스의 대결로 6라운드가 이어집니다. 지난 19일 김진훈 사단과 김혜림 2단이 100년 가약을 맺었습니다. 두 기사는 2년 열애 끝에 결혼에 성공했는데요. 국내 6호 부부기사가 됐습니다. 신부인 김혜림 2단은 결혼식 당일 시합 일정을 소화하는 투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웃는 모습이 똑 닮은 두 분 결혼 축하드립니다. 세계의 대결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결은 끝났지만 그 열기는 아직까지 식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화제의 현장에 가장 가까이 계셨던 네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윤 구단, 정다원, 김여원, 이소영 캐스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바둑 매거진이 이렇게 화려하게 정말 스튜디오가 화사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분 보니까 너무 반가운데 요즘 바쁘시죠 많이? 어떠세요? 바둑이 이렇게 관심 받았던 적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또 체력적으로는 힘들지만 많은 사랑 보내주셔서 그 힘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요즘 주변에서 정말 섭외 많이 오실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그 전에 비하면 많이 불러주시는 것 같아서 네, 기쁜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여기서 사번님이 제일 바쁘시지 네, 않을까. 그러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아니 근데 우리 여성분들 우리 캐스터 세 분이 제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제가 여기에서 별로 이렇게 말할 처지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캐스터분들이 이번에 아주 떴어요. 아무튼 저보다는 이 세 분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부러우신 건 아니시죠? 아니 근데 김성윤 구단 해설 인기 굉장히 많이 끌었거든요. 그 해설 때문에 본다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었어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사실은 해설할 때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사람 대 사람의 대결이 아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그 흐름 자체를 갖다가 읽지를 못해가지고요. 처음에는 좀 당황했죠. 그날 끝나고 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모든 해설자들이 알파고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강하다. 근데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해설들의 차이가 좀 나기 시작했고 알파고의 생각을 읽는 걸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 대 인간의 흐름으로 계속 저희는 이제 해설을 했었는데 똑같은 마음으로 해설했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 아닌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 세계의 얘기도 좀 해야 된다. 근데 그건 사실 소설이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근데 소설을 많이 썼죠, 사실은. 아니, 이번 같은 경우는 또 바둑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보니까 그런 일반인 분들 대상으로 어떤 흐름도 좀 잡으시는데 많이 준비하셨을 것 같거든요. 사실 네. 네, 아까 김송영 사부님께서 우리 캐스터들이 가장 이제 인기를 많이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김송영 사부님이 오히려 더 많은 인기를 얻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게 원래 그 기존에 바둑 해설하면은 이 약간 좀 정적이고 약간 조용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김송영 사부님은 평소에 너무 재밌게 해설을 하세요. 바둑계 김구라라는 네. 오늘 행복하시겠어요. 이렇게 많이 챙겨주시고. 이렇게 후배들이 이렇게 잘해줄 줄 몰랐네. 그래서 이번 알파고 중계를 하면서 네. 바둑을 모르시는 분들도 김성룡 사부님의 그런 해설을 보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아니었나. 사부님이 좀 일조를 하신 것 같아요. 네. 바둑 TV에서 평소에 중계하던 것보다 뭔가 바둑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바둑 용어라든지 네. 한자어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좀 한글로 쉽게 풀이를 해주고 또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해드리니까 바둑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바둑을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뿌듯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있지 않았어요. 이게 바둑을 용어가 어려워서 네. 풀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풀린 게 맞는 건가? 제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그럴 수 있겠네요. 저 그러게 좀 생각이 어려웠던 것 나는 같아요. 게 네. 그 수가 난다라는 표현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바둑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걸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해설자분에게 질문을 드렸어요. 수가 난다는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 근데 되게 재밌는 답변이 왔어요. 어떤 얘기를 해주셨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집에 도둑이 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워낙에 또 이번에 그 미모에 관심들이 많으셨어요. 실시간으로 계속 검색어에 오르는 그런 것도 많이 봤거든요. 보면서 어떠셨어요? 네. 실감. 사실 바둑 캐스터가 이렇게 좀 관심을 받은 게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많은 좀 관심을 주셨는데요. 검색어에 오르다 보니까 저도 개인 SNS에 많이 방문을 해주셨고 네. 거리에서도 조금 알아봐 주시고 인기가 진짜 실감이 인기스타다. 나시겠네요. 왜 그래? 나를 못 알아보시던데. 정말 실감 나지 않으세요? 주변에서 인사 많이 오실 것 같은데요? 네, 연락이 특히 많이 왔어요. 네. 그때는 우리도 이제 방송을 하고 있어서 실검에 오르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이제 연락을 해줘서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다음에 알았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덕분에 또 바둑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서 더 이 미모가 한몫을 하신 것 같아요. 바둑 사랑에. 네. 근데 또 첫 판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처음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세돌 구단이 지고서 상당히 많이들 당황하셨잖아요. 충격. 그때 충격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김성룡 사부님하고 같이 네. 이제 공개 해설장에서 해설을 했었는데 패배를 했대요. 갑자기 사부님이 얘기를 해서 둘 다 얘기를 못했잖아요. 그랬죠. 저희 네. 머릿속에 멍했죠. 하얘져서 사실 총평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진 건가? 정말 패배한 건가? 너무 그리고 놀라서. 이세돌 구단도 이제 시간도 많이 30분 정도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던. 이제 바둑 방송하면서 오랜 여러 번의 생중계를 해봤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가 공개 해설장에서 진짜 머리를 이렇게 만지면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를 말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근데 이소영 씨는 아예 의자 앉아가지고 그냥 이러고 있더라고요. 네, 이 말을 아예 할 생각이 없어요. 근데 해설자는 캐스터가 말을 해줘야 그 다음에 말을 받아치는데 저보다 더 좌절해가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나 그러는데 기자분들도 이제 큰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너무 이제 프로 선수들이 이건 뭐 5대 0으로 이세돌 구단이 이기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나오니까 이분들도 기사를 거의 다 5대 0에 맞춰서 작성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걸 다시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 안에 다 바꿔야 되니까 이분들이 근데 진짜 진 거 맞죠? 근데 그걸 갖다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뒀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그 괴로운 게 뭐냐면 바둑을 이제 저희가 흐름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좋았던 적도 있고 나빴던 적도 있고 이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어디서 졌는지를 몰라요. 근데 계속 이세돌 구단이 이길 거란 믿음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그런 쪽으로 계속 해설을 하다가 마지막에 보니까 졌어요. 그 상황에서는 뭐 어떤 답변도 다 변명밖에 안 되는 거죠. 뭐 말을 잊지 못했다는 네. 말이 이럴 때 딱 맞는 말이네요. 좀 네. 저희도 반성을 해야 될 것이 좀 고정관념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번 알파고 중계하면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깬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뭐 1국 이후에 다 같이 반성했잖아요. 그래서 이세돌 구단도 그때 인터뷰 때 말했지만 세 판을 내리지고 이기니까 더 환희가 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정말 많이 또 감격하셨을 것 같아요. 네. 또 그- 1국 때는 져서 충격이었고 그때는 져서 너무 가슴이 떨리고 말이 안 나왔어요. 근데 4국 때 승리를 거두셔서 그때는 오히려 너무 기뻐서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복받쳐 오르니까 이제 실제 뭐 눈물을 흘렸다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제가 거의 이제 이세돌 구단이 이길 것이다. 거의 확실시되고 있을 때 이제 아자왕 6단이 바둑돌을 이렇게 두 개를 올려놨어요. 졌다는 표시로. 알파고로 좀 이제 틱트한 느낌. 알파고로 좀 이제 틱트한 느낌. 네. 졌어요. 예. 정말 멘트를 하고 있는 중에 이을 수가 없더라고요, 말을. 그래가지고 울컥하는 걸 방송에서 울 수는 없으니까 저는 꼭 참고 있었는데 저랑 같이 방송을 했던 도은교 캐스터가 정말 대성통곡을 하면서 클로징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나도 그냥 울어버릴까 싶었습니다. 입술 꽉 깨물었는데 정말 생각을 해보면 지고도 이긴 것 같은 느낌은 이번에만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우리는 이겨야지만 이 기쁨을 느끼는데 지고도 이렇게 기쁨을 느낄 수 있구나.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게 더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마치 마라톤에서 물론 우승하는 사람도 값지지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어서라도 들어오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우리가 뭔가 가슴 뭉클하고 박수치고 하잖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분위기가 바둑계 이슈로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눴던 한 주였거든요. 이 정도의 열풍 예상하셨었어요? 어떠셨어요? 전혀 네. 예상 못했어요. 사실 네. 이 대국이 벌어지기 전에는 이세돌 구단의 압승을 모두 점쳤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렇게 이슈가 될까? 맞아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오히려 졌지만 바둑을 관심 있게 봐주시는 분들은 훨씬 늘어난 것 같아요. 오히려 그 과정이 너무 드라마틱해서 그게 더 인간적인 모습으로 다가오지 네. 않았나 생각해요. 팬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도 이제 많이 하시는데요. 만약에 결과가 4승 1패로 끝났다면 그러면 아마 100만 달러를 더 벌었을 겁니다. 이세돌 구단은 상금으로. 근데 그 100만 달러라는 게 뭐 지금 뭐 환율을 정확하게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뭐 10억 이상의 액수라고 친다고 하면요. 이세돌 구단은 10억을 잃었지만 가령 전 국민의 사랑은 못 얻었을 거예요. 저는 그걸로 이세돌 구단은 너무 행복한 사나이가 된 것이 아닌가. 정말 행복한 사람. 그리고 우리의 친구가 된 거죠. 왜 인기 해설자신지 알 것 같아요. 들으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런 느낌까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또 재대결이 있을 거다라는 추측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재대결이 제발 좀 일어났으면. 저희 모두 염원하고 있는데요. 네. 글쎄요. 구글 측에서 또 승낙을 해줘야지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요번에 이걸 느꼈어요. 뭘 느꼈냐면 이제 우리가 좀 무지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옛날 생각해 보시면 이런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에 그 외국 함대가 들어와서 개항하라고 할 때 네. 보면 대결을 하자 그랬는데 처음 저희가 권총을 봤다 이거죠. 권총 우리는 화살로 쏴서 명중 활약률이 더 높다라고 얘기하고 저기는 권총이 더 정확하다고 얘기한 건데 우리는 권총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정확한 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세돌 구단이 그 화살을 온 심혈을 기울여서 그래도 정확도를 맞췄다는 거죠. 권총을 따라잡은 만큼. 근데 이제는 그 무모한 대결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대결이면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이 인공지능을 한 번이라도 이길 수 있는 도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바뀌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뭐 5판에 3승 2패 이런 대결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과연 우리가 인공지능에 도전해서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한 판이라도.
네. 이런 기준이라면 성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네네. 뭐 5번의 승부를 해가지고 3승 2패하는 게 이기는 쪽 이런 승부는 이제는 좀 우리가 얘기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무모한 도전이에요, 사실. 이번 대결 끝나고 난 다음에 도전자가 달라졌어요. 원래는 알파고가 인공지능이 도전을 했던 건데 네. 다시 또 인간이 도전하는 걸로 바뀌다 보니까 사실 이번에 좀 승부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었는데 이렇게 5번기가 진행이 되면서 이세돌 구단이 이렇게 도전하는 모습, 계속 알파고를 분석해가는 모습이 더 관심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이제 뭐 재대결이 성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너무 이렇게 승부에만 초점을 맞춰서 대국자의 스트레스를 어깨를 짓누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국 바둑이랑 구글 누가 더 홍보 효과가 컸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람들 참 이야기 많습니다. 일반 대중분들은 구글이 엄청난 홍보 효과를 가지고 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바둑계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거기도 물론 득을 많이 받겠지만 저희들도 굉장히 득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언제 이렇게 바둑이 온 국민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느냐? 전 거기에서 물론 다른 야구라든지 무슨 이런 종목들도 온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적을 따져보라 그러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바둑은 그런 면에서 이번에 한번 느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끝나면 그냥 관심만 받고 끝이죠. 그래서는 안 되겠죠. 이 기회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우리가 바둑이 더 좋다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중계를 하면서 참 월드컵 때의 감동, 벅찬 감동을 느꼈거든요. 네. 근데 저뿐만이 아니더라고요. 바둑을 모르시는 일반 시청자분들도 정말 이건 월드컵 때의 감동이다. 우리가 4강 진출했을 때의 그 느낌을 똑같이 받았다고 하셔서 바둑이 이제 어느 정도 스포츠 게임만큼의 네. 이런 감동을 선사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네. 바둑의 재조명을 이번 대결로 받은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 게 주변에 보면 지금 바둑 앱 다운받아서 배우는 친구들, 학원 등록한 친구들이 꽤 많아졌어요, 정말. 그런 걸 봐도 정말 실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이번 이 이슈로 가장 큰 수확은 어떤 건지 한번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들어보면서 앞으로의 바람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세돌 구단이 계속 이렇게 알파고에게 지면서 근데 그거에 굴복하지 않고 계속 상대를 연구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게 바둑을 모르시는 분들에게도 감동적으로 다가왔고 네. 그리고 알파고가 보여준 그런 기풍이 또 저희 바둑 기사들에게도 신선하게 다가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많은 숙제를 또 던져주고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뭐 사실 이 바둑이라는 거 스포츠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또 재미없지 않냐 이거 할아버지들 하는 게임 아니야 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확실히 깨닫게 해줬고 또 이 정적인 게임이 아니라 막상 안으로 파고 들어가다 보면 정말 치열하고 재미있는 동적인 게임이다 이런 거를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면에 있어서 저희가 캐스터하고 중계를 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바둑을 잘 모르시더라도 더 배울 수 있게끔 그런 재미있는 요소를 알려드리기 위해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나이가 많으시고 좀 이런 분들이 즐기는 게임으로 좀 인식이 그렇게 돼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젊은 층들도 응원하면서 바둑을 모르더라도 뭔가 그 안에서 희노애락을 느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바둑은 정말 딱 뭐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고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축소판이라는 말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는 걸 이번 대결을 통해서 좀 입증이 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는 이제 저 사는 아파트에서 이렇게 나오다 보면은 이제 여자분들 이렇게 쓰레기 버리러 가시면서 이제 하시는 얘기 있어요. 아유, 다은 엄마, 그 어제 봤어요? 이세돌 그 두는 거? 그 78수가 이렇게 좋은 수라며. 사실 옛날에는 나올 수 없는 얘기예요, 동네에서. 여자분들끼리의 그 대화 내용에 178순이 뭐 이세돌이니 나올 수 없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분들 바둑도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성분들 그 바둑 인구에 큰 기여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자분들이 배우시면 당연히 자녀분들은 바둑 가르치실 테니까요. 그러니까 두 명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성분들, 바둑을 모르시는 여성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많은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은 기회 같아요. 네 분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결에 저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더 새겨볼 수 있는 자리가 됐던 것 같아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사를 만나보러 왔습니다. 이분이 아주 바둑 광이시라고 하는데요. 어떤 분이실까 참 궁금합니다. 지금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시장실이구나. 와, 너무 소원들이 많아요. 꼭 한번 뵙고 싶습니다. 여기 계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문난 네. 바둑광이 박은수 서울시장님이셨군요. 예, 예,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아, 정말 독서도 광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근데 진짜 이렇게 책들이 참 네. 가지런히 정리가 잘 이거는 돼 있어요. 책은 아니고요. 네. 서울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 네. 어떤 사업들을 정리한 파일들이고요. 네. 일종의 미니 시장실이에요. 아, 너무 이렇게 가지런히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제가 정리의 왕입니다. 예. 아, 이 책들을 보니까 또 생각난 게 그 도서 모임도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네. 독서 토론. 서로 함께. 맞습니다. 네. 네. 그 모임에서 또 그 미생 작가 윤태호 씨랑 맞아요. 만남도 있었다고 예, 예, 예. 들었어요. 그랬어요. 네. 윤태호 씨의 그 미생이 바둑을 소재로 한 건데 네. 장거래 얘기.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나중에 드라마로 또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그리고 또 정말 미생인 우리 청년들의 삶을 또 이렇게 보여준 것인데요. 네. 그래서 서울시는 이런 또 그 미생인 청년들을 어떻게 완생으로 바꿀까. 그래서 청년 정책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 나누니까 저희 대화할 부분이 너무너무 많을 것 같아요. 예, 예. 자리를 좀 옮겨서 편안하게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그러죠. 네, 예, 좀 예. 함께 가시죠. 예, 예, 예. 바둑에 관심이 상당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력도 네. 대단하시다라고 들었는데. 실력은 뭐 형편없는데요. 네. 관심은 대한민국 국민 중에 바둑에 관심 없는 사람이 있나요? 바둑에 처음에 관심 가지시게 된 계기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어릴 때 뭐 저희 이제 집에 네. 그 시골에는 늘 사랑방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아버님이나 어르신들이 와서 뭐 밤에 늘 두시는 게 사실 바둑 장기였죠. 네. 옆에서 이제 보면서 뭐 굉장히 재밌었는데 계속 했어야 되는데 바둑을. 그래서 저도 뭐 저기 뭐 구단 됐을지 어떻게 합니까? 바둑에 그럼 매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바둑은 그 속에서 인생을 즐기기도 하고 인생의 쓴맛 단맛도 다 보잖아요. 지면 그거 기분 엄청 나쁘더라고요. 저도 사실 좀 너무 저 경쟁의식이 제가 높아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왜냐면 네. 인생이라는 게 이기는 때도 있고 지는 때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혹시 컴퓨터랑은 바둑을 두신 적도 있으신가요? 그건 아직 못 해봤는데. 이번에 그 네. 이세돌 그렇죠. 알파고 그거 보면서 뭐 알파고까지는 아니어도 그 이 컴퓨터 바둑에 한번 도전 한번 해볼게요. 네. 아니 페이스북을 보니까 일국을 쭉 직접 관전을 하셨더라고요. 일국은 제가 네. 직접 가서 그러니까요. 바로 거기는 이렇게 창문도 없더라고요. 저만치 저 대국 두는 걸 봤어요. 네. 물론 이제 이 뭡니까 이 기회는 이제 그 해설하는 거 들으면서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알파고가 생각보다 참 강하다라는 느낌도 좀 네. 들었거든요. 저 처음에는 네. 아니 뭐 이게 무슨 게임이 되냐 이런 생각했는데 네. 파죽지세로 그냥 3번을 그러니까요. 알파고가 이겼잖아요. 네. 그래서 아주 충격과 사실은 어떤 공포감 그러면 앞으로 이게 바둑만이 아니라 그러면 서울시장도 뭐 컴퓨터가 다 알아서 하면 되는데 제가 필요할까? 제가 이 알파고 같은 컴퓨터하고 다음에 경선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는 했는데 네. 근데 역시 또 우리 이세돌 구단이 네. 딱 이겼잖아요. 통쾌했어요. 네. 지금. 네. 아니 저쪽은 사실 이미 이세돌 그 구단의 기보를 다 이해하고 다 입력된 상태에서 왔고 그쵸. 우리는 전혀 그런 거 없었잖아요. 네. 근데 벌써 사국제 딱 이긴 것처럼 아마 앞으로 또 막상 인간이니까 인간은 저는 무한한 어떤 지능과 이걸 네. 가졌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아마 다음에 만약에 리턴 매치를 하면 그때는
아마 4대1로 이세돌 구단이 이기지 않을까요? 아, 그쵸. 네. 근데 사국 보시고서 또 페이스북에 올리신 글이 저는 또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네. 이세돌 사범이 용기 내주어서 인류는 이렇게 또 앞으로 걸어 나갑니다. 이거 보면서 상당히 뭉클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아마 네. 그렇게 3구까지 우리가 파죽으로 칠 때는 네. 정말 그 이세돌 구단도 아마 굉장히 충격이었을 거고 뭐 모든 게 이렇게 기세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운을 잃어버리면 네. 나머지 다 져버리면 우리 본인 그다음 우리 국민 모두가 너무 슬픔에 잠길 것 같은데 네. 그래도 그 상황에서 딱 137번째 그렇죠. 네. 그 끼어넣기 딱 신의 한 수. 예, 그건 굉장한 집중력과 또 정말 용기, 뭐 도전 이런 정신의 저는 승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전부 즐겁게 아니 우리 국민들만이 아니죠. 인류 모두가 이긴 게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정말 그때 뭉클했던 기억이 참 납니다. 네, 네. 근데 이세돌 구단하고는 또 인연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네. 그 차 없는 거리 행사 때 맞습니다. 만나신 또 인연이 네, 있으시더라고요. 네. 예. 그 참는 거리를 하면서 광화문 일대에 네. 차가 이제 일체 못 다니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 바둑 다면기를 둡니다. 그리고 뭐 네. 수백 개의 이 바둑판에다가 네. 시민들이 다 물론 다 오실 수는 없고 미리 이제 신청하신 분들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고수들, 네. 우리 이세돌 뭐 이창호 이런 네. 이제 국수들 또 나오셔서 이렇게 다 봐주실 때 네. 저도 했는데 대결하신 거죠. 9점을 깔았나 끝까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네. 그 참 다들 대단하시더라고요. 아, 네. 근데 차 없는 거리 때 또 이렇게 바둑을 행사로 같이 하시는 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계기가 좀 계셨나요? 아니 뭐 차 없는 글이라는 게 결국은 차 대신에 사람이 주인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이 가장 사람다운 것, 그 스포츠, 그 즐길 수 있는 거는 역시 바둑이죠. 이 가장 중요한 국가적 도로에 차를 다 비우고 바둑 네. 딱 두는 거 이거 뭐 환상이죠. 바둑 TV 보시면서 아마 시장님 뵙고 굉장히 반가워하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네. 저희 시청자분들한테도 좀 한 말씀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바둑이라는 게 정말 그 인생의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좋은 스포츠이고 또 취미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바둑을 배우면서 자란다면 사람이 기다릴 줄도 알고 또 상대방과 함께 공정하게 경쟁할 줄도 알고 또 승복할 줄도 알고 이런 많은 그 덕목을 배울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바둑이 온 국민의 스포츠 즐기는 그런 취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예, 아니 제가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결 이후 바둑에 대한 열기가 뜨겁습니다. 이 바둑은 집중력과 두뇌 개발에 아주 좋다고 하는데요. 반짝 인기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인기가 쭉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바둑에 대한 모든 것, 바둑 매거진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